안녕하세요. 이면의 민낯입니다.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침묵이 때론 답이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혼자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 잠시 침묵을 갖는 건 좋아. 하지만 그건 혼자일 때의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부딪힌 상대에게 침묵으로 표현했다면 그건 오산일 수밖에 없어. 이번 영상에서는 회피형의 침묵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랄하게 이용되는지 알려줄게. 우리는 보통 감정적 다툼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풀어내기 마련이야.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결국 끝을 맺기도 하지. 그럼 회피형은 어떨까? 가볍고 편한 얘기는 잘해. 오히려 더 적극적이기도 해. 근데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대화가 사라져. 방식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답을 피하거나 다른 얘기로 돌리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기도 해. 그럼 왜 침묵할까? 매우 간단해. 대답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 침묵으로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보통 갈등이 생기면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잖아. 그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풀고 싶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심리학에선 이걸 귀인 오류라고 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둘 것이냐.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관계가 깊을수록 오히려 중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귀인 오류야. 감정이 앞서다 보니 중립보다 관계가 먼저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깊을수록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어.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내 탓을 먼저 보게 되고 그만큼 진심으로 대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야. 귀인 오류는 나도 회피형도 똑같이 해. 하지만 방향은 달라. 나는 내 탓으로 돌리면서도 대화를 통해 풀고자 노력했고 회피형은 상대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같은 오류인데 한쪽은 문제를 짊어지고 한쪽은 외면한 거지. 역설적이지만 도망치지 않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회피형이 침묵하는 동안 갈등의 원인을 혼자 추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내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돼.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한 건가? 거기다 그 침묵의 공간을 반드시 채우려고 해.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있잖아, 나 할 말 있는데 아니다 하면 궁금해하면서 못 견디는 것과 같아. 따라서 아무 말이 없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좀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아서 부담이 된다 보다 처럼 귀인 오류와 맞물려 내 탓을 하며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생활 전반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온갖 말로 표현 못할 답답함이 함께 밀려오기 시작해. 나 같은 경우엔 약 1년 동안 13kg나 빠졌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개월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도, 밥도, 일도 거르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대인관계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오히려 그 안에 갇혀서 답이 없는 답을 찾다 보니 내 정신은 흐려져만 갔어. 근데 악랄한 건 회피형이 그 모습을 역이용한다는 거야. 나는 명확한 대답과 생각을 듣고 싶어서 계속 묻고 물었어.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이렇게 감정이 높아?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더라고. 생각해보자. 나를 불안하게 만든 건 대답 없이 숨어버린 상대방이야. 만약 침묵 속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가 불안하게 계속 물었을까? 오히려 그 불안한 반응을 빌미삼아 내 탓으로 돌리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가스라이팅이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 말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 둘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생겼어. 그리고 회피형 상대가 침묵하고 거기에 내가 불안해했어. 그 불안을 회피형은 내 탓으로 돌리고 정당하게 물으면 감정적이라며 또다시 내 탓으로 돌려.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이야. 그게 바로
회피형의 침묵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근데 여기서 회피형은 역공을 쳐. 실제 내 회피형 상대가 했던 말이야. 너도 나에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 라고. 과연 같은 걸까? 아니야. 완전히 달라. 내가 물어본 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랬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 그 침묵이 동시에 무시였고 불안을 만든 거야. 근데 회피형의 침묵은 명확한 답변을 하기보다 내 감정을 탓하며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묻는 것 자체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 없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기약 없는 침묵은 결코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아. 오히려 그 안에 남아 너는 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라며 보내는 메시지나 다름없어. 또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야. 심리학자 존 볼비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감정이 무시된 경험에서 형성된다고 해.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당해 왔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스스로 덜 상처받기 위해 반응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학습된 거지. 나는 이게 어린 시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다음에 따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그 무시당한 경험에서 학습된 보호 방식이 감정을 깊게 표현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투영되는 거야. 나는 회피형이 반드시 무섭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봐. 그 이면에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 거리를 둘수록 상대가 오히려 자기한테 매달린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실제 내 얘기 하나 더 풀어볼게. 나는 그때 1년 가까이 지속된 감정적 무시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 하지만 치료 도중 위기사항을 감지한 상담 선생님이 급하게 가까운 내 몇몇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대부분 걱정과 도움의 연락이 왔었다고 해. 하지만 그녀만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들은 첫 말은 네가 올 줄 알았어. 당장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가 올 거라 믿었어. 판단은 너희한테 맡길게. 댓글로 남겨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 계속해서 회피형을 왜 걸러야 하는지 상담가는 아니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알려줄게.